규제 지역 내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모델하우스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쓰면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식은 그냥 나중에 전세 준다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전세를 준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것도 많이 없겠죠. 일단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변동되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다가 이 자금 출처 증빙을 제대로 안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떨 때 이 조사가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면 내가 세대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최저 금액 기준이 있어요. 자, 세대주면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를 보면 주택은 1억 5천까지는 건들지 않고 기타 자산은 5천만 원까지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초과하게 되면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하셔야 돼요. 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는 취득 자금이 10억 미만이면 80% 이상만 확인하면 전체 소명으로 간주를 하고요. 취득 자금이 10억 이상일 때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일 때는 전체 소명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80%까지는 자금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증여받거나 불법적으로 현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이러한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당당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금액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넘게 되면은 전부 다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살아생전에 주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돈을 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3자와의 거래, 부모 자식 간, 친족 자금 간에 빌리는 행위. 부모 자식 간에는 대부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건데 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세금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또 차용증 작성할 때는 꼭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차용증 작성일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 정도만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법무사분들 통해서 하는 게 좋고요. 공증하면 가장 좋긴 하죠. 근데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시려면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률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쓰는 날에는 법무사님 상담을 받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법상 부모 자식은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연 이자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세법상 4.6% 정도는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단 1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법상 이자인 4.6%보다는 낮아도 무관합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 1,700만 원이면 법정이자 4.6%, 1년간 998만 원이잖아요. 근데 1년간 1,000만 원까지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실질 이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고요. 2억 1,700만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2,340만 원이나 나와요. 차용으로 진행하게 되면 2,340만 원 정도까지는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억도 한번 볼게요. 5억의 법정이자는 2,3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까지는 빼도 상관이 없었죠. 1,000만 원을 빼면 1,300만 원이 법정이자입니다. 그럼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2.61%, 4.6%보다는 확실히 낮아졌죠. 이 이자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게 이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자 소득세 27.5%를 나라에서 떼가요. 그래서 1,300만 원에 대한 27.5%, 3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자만 준다 그러면 부모님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주면 되지만 나라에서 이자 소득세를 떼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자는 이런 식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증여로 한다고 했을 때는 8천만 원 내야 되는데 차용으로 진행했을 때는 7,642만 5천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용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진짜로 돈을 갚는지 안 갚는지 국세청에서 끝까지 추적을 하기 때문에 차용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차용증 작성하실 때 양식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만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포함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양식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용 금액, 얼마를 빌렸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에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변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자, 변제 기한 설정하실 때 10년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 방법,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건지 중간중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지 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약사항,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뭐 어떻게 된다, 이러한 내용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랑 서명, 이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발생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불리우고요. 이거를 이 날짜에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등기소 가서 이 날짜를 출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날짜가 증빙이 돼야지 차용증으로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날짜가 증빙이 안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가서 부랴부랴 차용증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많이 완화되는 법안이 발표됐는데요. 상속증여세율을 보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세율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최대 40%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간도 많이 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게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이 무려 1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25년 만에 상속세가 개정된 거고요. 잔여공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얼마나 절세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속재산이 2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상속인은 배우자 1명, 그리고 자녀 2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현행에 따르면 일괄 공제 5억이랑 배우자 공제 5억 해가지고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상속세액은 총 4억 4천만 원.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보면요. 자녀 공제 10억, 기초 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 해가지고 총 17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0억 공제됐던 것보다 7억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상속세액 차이는 2억 7천만 원 더 저렴해집니다. 이 상속세랑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개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라도 개정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용증으로 자금을 유연하게 융통하시다가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에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이용하셔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25억 뿐만 아니라 45억에 대한 상속 시뮬레이션도 돌린 게 있는데요. 자녀 공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요. 절세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